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네 번째,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1년을 되돌아 볼 때 법이 많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 법률과 현재 꼭 필요한 몇 가지부터 이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또 처음 이래 보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제 소개는 간단하게 이 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전월세, 사기 전월세부터 해서 많기 때문에 저는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위원을 해서 계속 상담을 해주고 있고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연수실무 전임 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인데요. 지금 이제는 임대인이 그 집을 계약할 때, 즉 월세나 전세를 해달라고 할 때는 꼭 두 가지를 갖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 및 차임, 보증금 등하고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라서 납세 증명서를 갖고 일단 사무실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임대인이 이걸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계약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4월 18일부터 바로 시작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있는데, 우리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보증금 반환이 안 됐을 경우나 안 됐을 경우에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하는 거 하나 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워낙 전월세 사기가 많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돼서 공부를 좀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다시 말하면은 캠코가 아니고 허그에서 일단은 보증보험을 했다 하더라도 바로 보증보험의 보험을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고, 일단 전세 사기가 일어난다 그러면은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한 후 한 달 뒤에 이제 이 서류를 갖고 허그에 가서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을 반환해야 되는데,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옛날에는 바로 신청을 하게 되면은 임대인한테 집에 이러이러한 사항이 나왔으니까 답변하세요 하는 어떤 시간을 줬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이 바로 이 등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등기가 되어버리면서 이제 금액까지 나타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시행령을 6개월 뒤에 10월 19일부터 원칙은 시행령이 떨어졌는데 이걸 3개월 앞당겨서 7월 19일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반환이 안 됐을 경우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부터 해야 된다는 걸 이제 소비자들한테도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등록 결격 사유가 이제 강화가 됐는데요. 우리가 이제 개설 등록을 할 때 이제 어떤 이 모든 걸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 집행유예를 받고 있을 경우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는 그 다음 날부터 이 등록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끝나고 난 뒤에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이래서 이걸 굉장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일단 참고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중개보증은 채용하는 숫자를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개보존이 굉장히 많은 한 사무실에 중개보존이 많으니까 사고도 많이 나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강남 같은 경우는 일단 100명도 있고 200명도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보통 때 이래 본다 그러면 한 사무실에 20-30명씩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도 많이 나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 협회에서 국토교통부하고 이야기를 한 결과,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 그다음에 소공이 있을 경우는 이 두 명을 합한 숫자의 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은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 데에는 곱하기 5를 하면은 10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개업 공인중개사 한 명이 근무를 할 때에는 5명을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는 이 중개 보존에 이제 사고가 많이 나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지금 기업 중개사들은 한 명 내지 두 명만 하면 필요한데 왜 이렇게 많이 하느냐, 막 이런 게 이제 옛날부터 많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숫자를 어겼을 경우는 이제 등록 취소나 되든지 안 그러면은 1년에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중개 보존 수가 많은 데에서는 이제 바로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3년 안에 아까 같이 5배수를 초과 안 하는 범위 내에서 정리를 하면 되고, 현재 오늘부터 처음 개설 등록을 해서 시작하는 분은 바로 이게 5배를 넘지 못하고 5명 내지 10명 정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개 보존의 고지 의무가 있는데요. 이제 중개 보존이 또 사고가 많이 나니까 이제 국토부에서 이는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개 보존은 현장 안내 등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네 번째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1년을 되돌아 볼 때 법이 많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 법률과 현재 꼭 필요한 몇 가지부터 이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또 처음 일해 보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제 소개는 간단하게 이 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전월세, 사기 전월세부터 해서 많기 때문에 저는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에서 상담위원을 해서 계속 상담을 해주고 있고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연수실무 전임 교수를 맡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인데요. 지금 이제는 임대인이 집을 계약할 때, 즉 월세나 전세를 해달라고 할 때는 꼭 두 가지를 갖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 및 차임, 보증금 등하고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라서 납세 증명서를 갖고 일단 사무실에 와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임대인이 이걸 안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계약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4월 18일부터 바로 시작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있는데, 우리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보증금 반환이 안 됐을 경우나 안 됐을 경우 내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하는 거 하나 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워낙 전월세 사기가 많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이 돼서 공부를 좀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다시 말하면은 캠코가 아니고 허그에서 일단은 보증보험을 했다 하더라도 바로 보증보험의 보험을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고, 일단 전세 사기가 일어난다 그러면은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한 후 한 달 뒤에 이제 이 서류를 갖고 허그에 가서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을 반환해야 되는데,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옛날에는 바로 신청을 하게 되면은 임대인한테 집에 이러이러한 사항이 나왔으니까 답변하세요 하는 어떤 시간을 줬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이 바로 이 등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등기가 되어버리면서 이제 금액까지 나타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시행령을 6개월 뒤에 10월 19일부터
원칙은 시행령이 떨어졌는데 이걸 3개월 앞당겨서 7월 19일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반환이 안 됐을 경우는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부터 해야 된다는 걸 이제 소비자들한테도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등록 결격 사유가 이제 강화가 됐는데요. 우리가 이제 개설 등록을 할 때 이제 어떤 이 모든 걸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 집행유예를 받고 있을 경우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는 그 다음 날부터 이 등록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금고 이상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끝나고 난 뒤에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이래서 이걸 굉장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일단 참고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중개보증은 채용하는 숫자를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개보증이 굉장히 많은 한 사무실에 중개보증이 많으니까 사고도 많이 나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강남 같은 경우는 일단 100명도 있고 200명도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보통 때 이래 본다 그러면 한 사무실에 20-30명씩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도 많이 나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 협회에서 국토교통부하고 이야기를 한 결과 이제 기업공인중개사가 있고 그다음에 소공이 있을 경우는 이 두 명을 합한 숫자의 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은 기업공인중개사하고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데에는 곱하기 5를 하면은 10명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기업공인중개사 한 명이 근무를 할 때에는 5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는 이 중개보존에 이제 사고가 많이 나고 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지금 기업 중개사들은 한 명 내지 두 명만 하면 필요한데 왜 이렇게 많이 하느냐, 막 이런 게 이제 옛날부터 많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숫자를 어겼을 경우는 이제 등록 취소나 되든지 안 그러면은 1년에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중개보증 수가 많은 데에서는 이제 바로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3년 안에 아까 같이 5배수를 초과 안 하는 범위 내에서 정리를 하면 되고 현재 오늘부터 처음 개설 등록을 해서 시작하는 분은 바로 이게 5배를 넘지 못하고 5명 내지 10명 정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개보존의 고지 의무가 있는데요. 이제 중개보존이 또 사고가 많이 나니까 이제 국토부에서 이는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개보존은 현장 안내 등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 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존이라는 것을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말도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알리느냐? 자, 중개보증 고지하는 방법 어떻게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도 협회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그러자 어떻게 알리고 그리고 또 어떤 일 온 걸 보면은 근거를 남겨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을 고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언제 했냐고 나오면은 이걸 근거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아이디어를 썼는 게 중개보존에 이제 명함에 이제 사진을 넣고 이제 제작을 하고 그걸 또 처음부터 소비자들한테 하나 주고 그다음에 이제 중개 의뢰인이 방문하여 이제 또 상담할 때는 명함을 사진을 찍어서 휴대폰으로 이제 전송해서 근거 자료를 만든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일단 사무실 내에 책상 앞에다가 이제 보조원은 중개 보조이라고 일단은 넣는다는 분이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는 계속 나와야 되는데 이 중개 보조원을 어떻게 알립니까?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의논한 결과 한번 찾아보니까 우선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10월 19일 일부터는 지금 11월 달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이 중개 시에 확정일자 부여기간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을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을 이제 설명을 해야 된다. 이거는 기업공인중개사가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절대로 안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줄여서 말하면은 임대인의 의무는 제시 의무가 있습니다. 자, 우리 집에 지금 선순위 보증금은 이렇고 나 지금 세금 밀린 건 없다는 걸 이제 알려서 제시를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우리 중개사는 이런 걸 요청할 수 있다는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물건에 대해서 목적물에 대한 모든 사항을 정보를 갖고 오지 않으면은 이제 우리가 계약을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리고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서는 이제 이전에 바로 4월 1일부터 시행할 때는 임대인이 동의를 받아서 열람을 할 수 있었는데 보증금 1천만 원이 초과되면 동의 없이 열람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월세 신고에 대해서도 지금 1년이 더 연장이 되었는데요. 이걸 보통 사람들이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안 하는 게 아니고 연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월세 30만 원 초과 있을 때는 이 전월세 신고를 해야 된다. 그렇지만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장이 되어 있으므로 이건 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연장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 기준인데 이게 개정 및 시행 안내를 보면은 자, 첫 번째 아까 여기 대해서 전월세 그 보증금 월세가 30만 원 초과되면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집주인들이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30만 원 미만으로 하고 예를 들어서 월 50만 원이라 그러면 3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전월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월세는 20만 원으로 하고 나머지 30만 원은 이제 그 관리비로 빼버리는 이런 게 나오니까 신문에도 크게 났죠.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주택 중에 10만 원 이상 정액 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관리비 표시 내역을 세분화하여 표시 광고해야 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가 된다. 자, 그래서 지금 내년부터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가 지금 일부 바뀌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세부적으로 소상하게 이제 체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일반 관리비는 이제 사용료 같은 경우는 수도, 전기, 난방비 등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나눠서 비가 얼마, 난방비, 전기가 얼마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10만 원이 넘었으면은 이걸 전부 다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이것도 2024년 내년 3월 31일까지는 계도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해서 소비자들한테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제 일단 그 임대인들이 꼼수를 쓰기 때문에 임대인한테도 꼭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행위의 유행 및 기준해서 개정이 되었는데 2023년 9월 21일 국토부 고시 제 2023-542호인데요. 이거 이제 이 고시의 제3조 적용 범위는 이 고시는 기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토지,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 정착물, 임목, 공장 및 광업재단 등 법 제3조 각 호에서 규정한 중개대상물과 관련된 표시 광고에 적용한다. 자, 이 항을 보면은 이 고시는 신문, 전단지, 잡지, 간판, 방송, 메일, 인터넷 등 매체 유행과 방식을 불문하고 기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에 적용한다. 이렇습니다. 자, 우선 이야기하면 현재 각 구청에서 지금 일어나는 게 매물을 올리고 바로 내려야 되는데 만약 계약이 됐을 경우는 바로 내려야 되는데 이것을 내리지 않아서 일단 과태료를 먹는 게 지금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협회 차원에서도 난리가 났는데요. 그래서 많이 상담해서 들어오는 게 그러면 신문은 됩니까?
안 그러면 뭐 입간판은 됩니까? 뭐 이렇게 묻는데 그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고시에서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는 신문, 전단지, 잡지, 입간판, 방송, 메일, 인터넷 무조건 광고를 하는 데 있어서는 다 들어가야 된다. 예를 들면 또 우리가 전봇대에다가 이 광고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식에서도 다 똑같이 표시광고법에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워낙 이 과태료 부과액이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이 되니까 굉장히 많으니까 전부 다 난리가 났죠. 그래서 협회하고 전부 다 이제 이야기가 되어서 500만 원에서 한 건당 250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사항을 이래 봤을 때 표시광고법에 대해서는 물론 안 내리고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게 이러는 게 맞는 거는 당연하다 하지만은 일단 알아본 결과 부동산 원이나 뭐 여기서 일단 모니터링을 해서 이제 일단 적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같은 어떤 중개업을 하는 아까 중개보조원의 여러 명들이 있는 사무실에서 이 컴퓨터로 이 물건이 내린지 아닌지 이걸 또 감시를 하고 우리끼리 또 싸우는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별히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께서는 우리 중개보조원들이고 해서 교육을 잘하고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이 체결된 경우 지체 없이 광고를 삭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한방 앱이 이제 나왔는데요. 이게 어제 그저께 11월 27일부터 그 한방 앱이 개편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휴대폰으로 한방에 매물 광고를 올리거나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속히 처리가 가능한데요. 지금 만약에 가입하지 않는 분들은 지금 협회 한방 앱으로 일단 들어가셔 갖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하고 협회에서는 이 교육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하셔서 교육을 받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협회에서 이제 TV 광고라든지 이 모든 걸 지금 준비를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하셔갖고 신속히 매물 광고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계약이 끝났을 경우는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제 전국에서 전세 사기 가담 적발 중개사 재점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17개 시도시에서 동시에 3차 특별 점검을 실시하는데요. 며칠 전에 신문에 났는 게 4천 몇 명에서 이제 1차, 2차 적발된 게 880명인데 이 880명이 그냥 타이틀로 해서 전체 적발된 중개사가 5명 중 1명이 가담되었다 이렇게 나와서 전부 다 우리가 항의를 하고 해서 그건 다 내렸는데요. 자, 보면은 1차, 2차 적발된 880명 대상으로 해서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여부를 확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특정인이 그 동일 주소 또는 인근 지역에 반복적으로 한 군데서 반복적으로 체결한 거래 계약 등 이상 거래에 대한 법령 위반 사항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계신 어떤 계약서라든지 이런 거는 좀 잘 보관하시고 이게 아니라는 걸 일단은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계약갱신 요구권이 이제 나오는데 한 가지 이제 우리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계약갱신 요구권이 왜 나왔는지를 먼저 원인을 알고 우리는 대처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권이 생기는 이유는 처음에 세입자가 일단 얻은 집에 이사를 해서 2년을 계약을 하고 살다 보니까 자, 세입자가 2년을 계약을 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니까 이사 비용 등의 어떤 경비가 많이 일어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한 집에 이사를 오게 되면은 2년이 아니고 4년 정도를 살자. 살자 이런 취지에서 국회의원들이 이제 법을 만들었는데요. 자, 그래서 2년을 더 살기 위해서는 그러면 계약갱신 요구권이라는 걸 써서 2년을 더 살자 이제 이런 취지에서 법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2년을 살고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해서 2년을 더 사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말이 많은 게 지금 현재 2년을 살았던 4년을 살았던 6년을 살았던 8년을 살았던 간에 이 계약갱신 요구권은 한 번은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계약갱신 요구권에 의해서 했다 그러면 바로 끝나는 거고, 만약에 계약을 하더라도 계약갱신 요구권이 아닌 계약은 합의계약으로 보고 그냥 또 계약갱신 요구권이 한 번 남아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볼 때 우리가 계약갱신 요구권. 자, 그러면은 계약을 하는데,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서로 이렇게 합시다 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는 합의 계약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날짜가 있는데 이 날짜가 아무 말이 없었고 서로가 넘어왔을 때는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그럼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오는 묵시적 갱신이 있고, 그다음에 이 계약갱신 요구권에 의한 계약, 이게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약갱신 요구권이 말이 안 나왔을 경우는 합의계약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합의계약을 했을 경우는 이 계약갱신 요구권이 한 번이 또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한 가지만 이야기하면은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갱신을 요구한 이후에 집을 산 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제 이건데, 세입자는 이 계약갱신 요구권은 세입자가 임대인한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임대인한테 쓸 수 있는 건데, 현 임대인이 세입자한테 나갈래 살래 하니까 이 세입자가 나는 계약갱신 요구를 사용하겠다, 한 번 더 사용하겠다라고 통보를 한 후에 이 집이 매매가 되어버렸습니다. 매매가 되고 매수자가 이 집을 사가 왔는데 보니까 이거 내가 들어와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나가달라. 이러니까 이 재판이 제기가 되어서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겁니다. 자, 보시면은 실거주를 이유로 한 계약갱신이 정당한지는 그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적법한 기간, 그래서 만기 6월에서부터 2월 사이에 통보하고 임차인은 2월 사이에 통보하는데, 이게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덧붙였다. 그래서 먼저 계약갱신을 요구를 나는 하겠다고 했는데 집이 팔려서 매수인이 내가 들어와 살겠다는 걸 2년 2개월 전에만 통보를 하면 된다, 이런 판례입니다. 그래서 대법원 측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종전 임대인과는 별도로 갱신 거절을 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를 명시적으로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아무쪼록 매수를 해온 사람이 6월에서 2월 사이에 내가 들어와 살겠다라고 통보를 해도 된다 하는, 이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다음 시간에 하죠. 예.